안녕하세요. 하마트님이라면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좋은 일을 주실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 모르는 곳으로 힘들게 살아야 했지만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줬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남도 나처럼 사는 건 아니다고요. 그걸 보며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죠. 이 채널에 계신 분들을 보면 나이가 더 많은 분들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사연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 역시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대학생 시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남편도 저의 친정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에서는 한 부모 가정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어 금방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함께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양 부모님들과 여행을 다니며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했고요. 최근에 우리 집 근처에 새로운 식당이 생겼는데 거기 맛이 좋다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가끔은 줄을 서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 가보기로 했어요. 당신, 내일 시간 괜찮니? 장모님도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내일 함께 가도록 하자. 장모님은 중국 음식을 좋아하셔서 우리와 함께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예요. 생각이 들어 한번 가보려고요. 생각하니 어머님께도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결국 어머님께서는 식사할 때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우리 사돈 어머님과 시어머니는 연령 차이가 있었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랑은 다르지만 여전히 잘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다닐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와 부인을 만나 우리 사돈 어머님도 만족하실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결혼한 지 서너 개월 정도 됐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게 되었어요. 양과 어머님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양쪽에서 정성껏 챙겨주셨어요. 임신한 나머지 양과 어머님들이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혼잡했습니다. 적으로 신부로는 친정어머니와 둘이서 살면서 이렇게 북적이는 기운을 처음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지 언제나 풍족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항상 기억하셔서 사다 주시곤 했어요. 때로는 친정어머니가 둘이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죠. 내가 저번에 폭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쁜 복숭아를 골라서 보내달라고 했어. 어머니,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제가 부족함 없이 먹고 있네요. 나한테 감사하면 우리 아들도 잘 챙겨줘야 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 나는 바라는 거 하나 없어. 너희만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를 일찍 보내셔서 그러신 모양이나 생각도 들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양과 어머님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의 시작으로 조금씩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 살기가 어려우니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했죠. 친정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날에 제 회사 업무가 금방 끝나고 빨리 집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친정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띄더군요. 띄었는데 잔기침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 친정 엄마한테 몸이 안 좋냐고 여쭤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오늘 하랑이가 말을 잘 안 들었어. 우리 손주가 말을 잘 안 듣기는 예쁘기만 했는데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아파요. 요즘 잠을 설쳐. 그런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내가 내일 휴가 내고 해볼 테니까 병원에 좀 가봐. 너 요즘 바쁘다며 괜찮아. 주말에 좀 푹 자면 나을 거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친정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휴가를 내고 제가 애를 보면서 친정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친정 엄마 말대로 피곤해서 그러는 거면 보약을 한참 지서 드리려고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대로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더 큰 병원으로 이동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견서를 작성해 드릴 테니 최대한 빠르게 큰 병원을 찾아가시길 권유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면 제 어머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지금은 조심스레 말씀드리겠지만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의사 선생님의 말에 바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큰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결정을 했어요. 친정 어머니를 모셔서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근데 처음 간 병원에서 말 그대로 친정 엄마는 피해자였어요. 그 말을 듣자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는 분들도 많으니까 옆에서 친정엄마를 돌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만약 엄마를 보내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니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셨어요. 내가 갑자기 애를 맡긴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사돈평원에 간다 했잖아.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도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이야? 남편도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는지 시댁에 함께 했어요. 어차피 남편에게 해야 할 말도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모시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어머님께 연락드린 것이었어요. 아마도 애들이 있고 친정엄마가 병원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병원은 애에게도 안 좋을 텐데 사돈이 어디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전에 뵀을 때 안색이 안 좋지도 않으셨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안색도 너무 안 좋아졌고 잔기침을 계속하셔서 병원에 가서 별일 아니면 한약 한 채 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암이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정확히 몰라요. 좋으신데 그래도 심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런 거 치료도 잘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엄마 병간호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괜찮아지면 다행이지만 혹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내가 병가를 못 해드릴지도 몰라서. 남편은 제 말을 잠자고 듣고만 있었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당연한 소리라고 해줬어요. 당연하지. 지금 사돈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무슨 정신으로 회사를 다니겠어? 그리고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제가 물끄러미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그래, 손주 걱정은 하지도 마라. 내가 다 알아요.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위해 병원 간호에 신경 쓰라고 말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지지를 받으며 친정엄마를 돌봐주는 것을 시작했어요. 빨리 일어나서 한 제 바람과 달리 친정엄마는 6개월 정도 제 곁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옆에서 간호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엄마를 보내야 했으면 마음의 짐이 컸을 것 같아요. 엄마를 보내고 난 후에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계신 동네로 이사했어요. 이사를 갔어요. 비슷한 동네에 있긴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만 계신 상이니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시어머니를 우리 엄마라 생각하고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님 집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은 내 기분 탓인가 싶은 적도 있었는데 그날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저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요즘 세상에 왜 벌이가 말이 되니? 주방을 청소하고 싶었더니 찾아서 하나도 없더라. 저희는 그 정도로 생활이 힘들진 않아요. 절약해서 사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핑가핑가 노리려고. 그리고 너도 보험 같은 건 잘 드러났지? 뭐, 기본적인 것들은 드러났죠. 근데 갑자기 그게 왜요? 암 같은 건 유전이라고 하잖아. 너도 혹시 암에 걸린다면 어떡하니?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돈이라도 줘야지. 안 그래? 휴, 괜히 우리 장손이 너한테 그런 거 받아서 나중에 암에 걸린다면 어떡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든 그냥 넘기라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네요.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시험하듯이 매번 저의 신경을 긁으셨다. 그 대놓고 자라라는 말도 하신 적이 있었죠. 왜 사람들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혼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어머님이랑이 연락을 끊으려 하건 나와 이혼하려 하건 선택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한 부모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속상한 일을 겪었는지 알기에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엔 화를 내고 그 뒤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런가 어머니는 우리 아이 앞에서도 제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주는 멍청한 엄마 닮으면 안 돼. 다른 엄마들은 아이도 키우면서 돈도 벌는데 너희 엄마는 멍청해서 돈 쓸 줄밖에 모르잖아. 나랑 둘이 있을 때 긁는 것만으로도 섭섭해서 이제는 내 아들한테까지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버렸어요. 어머니, 지금 아이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 앞에서 엄마가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그만둬야 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뭐 하는 건가요? 애 옆에서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말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있었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성미를 내니까 그분께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수하지 않고 얘기했죠. 어머님께서 아까 제게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애 앞에서 엄마가 멍청하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잘못 말했어요. 당신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쁘면 당신이 돈을 벌든가 하지 그만 성미를 내냐고요. 나한테도 모자라서 서방한테 소리를 치는 건 보잖아요. 애 앞에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주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게 곧바로 사과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시어머니께 고래고래 소리치며 당장 사과하라고 하자 남편이 제게 그만해 달라며 말하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말을 아껴왔지만 당신 우리 엄마께서 한 말 한마디에 대여 행동을 하는 것도 참 견디기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진 거죠? 내가 성숙해졌다고 어머님과 나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에 어머님이 이러시니까요. 제가 무례하게 대접받아왔던 것도 매번 참아줬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도 반박하며 맞짱을 뜨신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면이 필요 없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을 버는 것을 펑펑 쓰는 것도 꼴 보기 싫었는데 이혼해라. 요즘 세상엔 이혼도 흠이 아니라고 한다. 내 편 하나 안 들어주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달림에 지쳤던 저도 이혼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육권에 대해 얘기했죠. 아이는 내가 키울게. 어차피 지금까지도 내가 키웠으니까. 가끔 이혼하고 양육권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 역시 긴장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애가 아들이었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저 또한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요. 소송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시어머니가 먼저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양육권을 넘겨줄 수 있지만 대신 조건이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서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라는 건데 창피하니까 시어머니 입에서 조건 얘기가 나올 때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 양육비를 안 준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냥 동네 창피하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이혼한 마당에 한 동네에서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위자료를 받으며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혼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요? 생략된 맥락에 맞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이혼이 되는 건 아니더군요. 아이가 있어 그런가 숙려하는 기간을 거친 후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 기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저와 남편이나 이혼을 할 생각이어서 저는 아들과 둘이 이사갈 곳을 알아보고 있었죠. 다른 것보다 아이 어린이집에는 일찍 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에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반갑게 인사하는 선생님을 보니 마음 한편 쓰려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서요. 제 말을 듣고 놀란 선생님이 우선 원장실로 자리로 옮겨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혼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요? 그렇다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아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말끝이 흐려지더니 반가워하시며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 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원장 선생님도 당황하셨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라 제가 이혼을 하게 되어요.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해요. 우리 아이가 여기 어린이집을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라 여기에서 졸업도 하고 싶었는데 쟤 때문에 애가 다시 적응해야 해서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라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 말이 들던 원장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어린이집을 옮겨서 적응을 잘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 아시잖아요. 하랑이는 적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알아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옆에서 얘기를 듣던 선생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기호는 누가 원해서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혹은 민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늦게까지도 아이를 챙기시고 대접해 주셔서 저도 따로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전했고 서로 자주 대화하며 가까운 관계로 지냈습니다. 이혼에 대한 누가 먼저 정리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남편이 먼저 했어요. 그때 옆에서 시어머님이 이혼하라고 부추겼고 실제로 그 충격이 크게 받아서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현재 원만한 합의 이혼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선생님은 제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칫하신 후 어느 순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고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것이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우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린 그림 일기가 있더라고요. 매주 주말마다 아이가 그림 일기를 쓰고 제출한다는 걸 아는데 제 아이가 그림 일기를 나에게 전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저에게 제 아이의 그림 일기를 보여주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여자라 보이는 사람이 2명 있더라고요. 흰머리와 검은 머리로 그려져 있어서 당연히 저와 시어머니를 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림을 보니 어쨌든 저와 시어머니를 그린 것 같았는데 그러자 선생님은 한번 깜짝 놀라셨어요. 제 눈치가 떴 줄 알았지 애들은 어른보다 관찰력이 좋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눈으로 볼 땐 그림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답니다. 하랑이 어머님과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림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겠어요 하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에서 그림을 모두 꺼내보시라고 하니 천천히 살펴봤더니 이상한 부분들이 보였다고 해요. 그림 속에 있는 검은색 여자의 머리는 단발로 그려져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긴 머리였는데 왜 그림에서는 단발로 그려졌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전한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아직까지 우리 반 아이들은 한글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물어보곤 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랑 엄마가 그린 건가요? 물어보니 하랑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끝. 싫어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새 엄마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에게 말씀드릴까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갖고만 있었네요. 네, 새 엄마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일인가요? 당황하는 저한테 원장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다양한 한부모를 상대해봐서 웬만하면 가정일에는 참견하지 말자고 선을 긋는데요. 근데 하랑 어머니는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께 무척 잘해주시기도 했고 다들 하랑이 어머님을 칭찬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제를 넘는 것도 알고 무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같았는데 남편 옆에는 어떤 단발 여자가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건네주신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계속해서 넘기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설렌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내준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고 아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처럼 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들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신뢰할 만한 질문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지만 혹시 이혼이 아직 진행 중이시라면 제가 아는 변호사분도 계시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소송이라는 말을 듣고 한순간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뒤집힌 상황에서 소희 씨와 저는 소송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너무 가슴 아픈 문제여서 전화 상담 선생님께도 알고 있었음에도 말을 꺼내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착한 분께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날 것 같아서 조용히 합의로 결정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부정행동을 해서 알게 되자 누구나 조용히 이혼을 원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장 선생님께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는 그 변호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 두 눈으로 남편이 뭘 했는지 확인하게 돼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과 변호사는 제 한마디에 박수를 치며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아시던 변호사가 누구인가 물어보니 그분이 바로 저의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며 잘해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고 남은 건 제 아이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족보다 더 따뜻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도 많고 남들보다 못한 가족도 있지만 제가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제 옆에 선한 사람들이 계셨더라고요. 다음날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나왔어요. 문득 아들에게 그 단발머리 여자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은 아까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하랑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흰머리 여자랑 검은 머리 여자가 있던데 당연히 엄마를 그린 줄 알았는데 엄마는 단발머리가 아니잖아요. 혹시 누구를 그린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하면 혼나신다고 하셔요. 어린 아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너무 놀라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쓴 말을 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제 앞에서 망설이거나 말을 이루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어두운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었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말하지 말자면서 양쪽이 비밀을 지키기로 했죠. 내가 말한 것은 비밀이라면 할머니도 모를지도 모르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하며 단발머리 여자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제게 새 엄마라고 부르다가 엄마는 돈도 벌지 못하고 말도 안 듣는다며 다른 엄마를 데려왔단 걸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도 못 만나게 하고 아빠도 못 만나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이에게 어떤 말씀을 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어떻게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난리를 쳐도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에 변호사와의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유치원 교사의 소개로 찾아갔어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았지만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요청드렸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시달리게 되어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애도 있어서 합의 이혼을 진행 중이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이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사항을 적어주고는 제게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요? 상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특정한 사람이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아시나요? 저는 그걸로 갈 뿐이라 그리고 전달받은 사진만 있어서요. 남편님은 따로 만나시지 않나요? 상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으로 흘리시면 상대방에게 해가 되겠죠. 그때 좀 더 증거를 모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추가로 진행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람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너, 딴 여자 만나고 다닌다더라. 그 여자도 너 아직 한 거 알아. 내가 그 여자에게 상관 소송할 테니까 너 각오해. 뭐, 너랑 나랑 어차피 이혼해. 그래서 말이야. 근데 뭔 관계야? 소송 얘기는 하지 마. 너도 내 아들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면 갓난아기도 아닌데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어. 그 여자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말해줘야 해. 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고 제발 상대 소송만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사람은 최근에 새로 회사에 다녀간 상태라고 하더라. 괜히 그런 소문이 퍼진다면 어떡해. 그럼 그 여자에게 사과라도 받아야겠으니 당장 전화번호를 보내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칠 테니까 남편은 이해했다고 하며 그래. 그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줘 하면서 제가 그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바로 변호사에게 보내드렸어. 남편은 제발 소송은 하지 마라며 비는데 완전히 충격이었지. 막혔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닮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말했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충격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내 아들이 여기 와서 뭐 상소나 다 또 난리를 피우는 것 같다며 남자가 다른 여자도 만나는 거야? 뭘 그렇게 난리를 피운다고? 내 남편도 예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아버지께서 어머니님과 결혼 중인 도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던데.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라고. 그리고 어차피 너 이혼도 할 거라며. 근데 왜 이리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남편도 예전에 제게 말했던 게 있어?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창피해서 이렇게 말해야 했던 것이었고요. 사실은 시아버지가 바람 피워 도망가서 아버지 없이 시어머니와 살았던 사실을 이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내게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던 것이었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날 대상적으로 얘기해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근데 무슨 상관녀 소송을 한다고 난리를 치냐 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하긴 했지만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못했으니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걸 보니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으로 왔습니다. 바뀌게 됐을 때 남편은 나보다는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냈는데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이 몰라. 이거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 거며 뭐며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당신 바람을 왜 책임해? 너 마머보이였니? 정말 가지가지해. 남편은 마머보이라는 말에 정색을 하더니 성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마머보이는 무슨, 나는 그때도 분명히 만나기 싫다 했어. 근데 엄마가 한 번만 만나보라고 떠밀었나? 그럼 만나고 끝내지. 왜 여태까지 만나고 다녔어? 사진까지 찍히면서 칠칠치 못한 뒤 잘못이지. 왜 나한테 뒤집혀 씌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새로운 며느리를 얻으려고 소개를 해준 것이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누구인지도 알았고 그때부터 모조리 다 뒤집혔다. 물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왔을 때 자신은 전혀 몰랐다며 상황을 설명하는데 원망을 하기 원한다면 내 남편이나 시호 씨에게 하라고 내 입장에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담당 변호사와의 회의가 끝났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자 시부모 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난리를 치더군요. 이혼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뜯으려고 하는 건가? 아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 손자를 생각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야. 우리가 요구한 돈도 받지 못하면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나 남편이 아니겠느냐? 새 엄마라고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내 아들이 세 장이나 가려고 했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속이 타 이 미소가 싹 활짝 지었는데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그 여자도 어머니와 남편을 이혼한 척 속이고 만난 걸 다 알았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은 거려. 그게 다 날아갈 거라는 걸 알았어. 손에 배상 청구할 거라던 시어머니는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리는데 난 비웃으며 떠났어요.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서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뭘 들었는지 씩씩거리며 찾아왔어요. 결국 우리 이혼할 거란 말을 꺼냈지만 이 정도론 대답하지 않겠다고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서 날 만나기를 거부하는지 알아봐야겠어. 그 여자에게는 별다른 언급을 안 했어. 나랑 당신 사이에 이혼한 것은 아니라고만 했지? 둘 다 멍청하네. 당신과 나는 합의 이혼하기로 했잖아. 자기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어. 남편은 억울해하며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으면서 자기 일을 맘대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시어머니나 남편이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놀랐어. 그래서 남편에게 소송 준비하라고 말했어. 합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소송으로 전환했어. 누가 좋다고 합의해줘야 할지 뭐 기억 안 나? 이거 다 우리 사이에 다 논의한 건데? 이제 와서 얘기를 바꾼다면 어떻게 할래? 적발하자면 유분수 자인처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애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고 싶으면 당신이 가던가 해. 어차피 곧 있으면 당신 바람 피운 거 소문 다 나서.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얘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 20년 넘게 살아와서 생각보다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수근수근 거려하니 어느 날 시어머니랑 남편이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했대요. 내가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밖에 나갈 수 없어. 내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며 그런 너가 한 번만 그렇지 않다고 말 좀 해주면 안 돼.
당신과 나가 이혼한 건 내가 바람 피웠다든가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당신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건 아니었어. 어머님이 계속 나를 까고 괴롭히셔서 당신도 어머님 편들어 하시는 걸 지치셔서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건데 둘이서 나와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를 데려다 주시려 작정하시고 있었잖아. 그렇다면 바람 피우든 뭐든 똑같은 거 아닐까? 뭐가 다르겠니? 내 생각이 짧았고 내가 잘못한 건 맞아 이렇게 빌게. 제발. 동네 사람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 좀 해줄래. 어디서도 나갈 수 없어. 사람들이 날 봐서 어떻게 다들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어제도 부동산 갔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며 하고 있지만 나는 창피해서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지내야 하는 거야? 왜 그러셨냐고 물었더니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요. 벌써 어머님이 이혼도 안 한 자식 3명의 장남을 보내려고 여자를 소개시켜준 거 소문이 나잖아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자 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결국 도망가듯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가는 곳이 뻔한데 그런 곳에서 소문이 금방 퍼질 거니까 시어머니는 어디로도 가지 못할 거예요. 남편이 철을 합쳐 이혼하면 주겠다고 했던 돈의 약 2배 정도를 받아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때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원 넘게 받았으니까요. 위자료가 큰 편이었죠. 나는 이혼 후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전세를 구했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일자리를 1개 추천해 주셔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소문이 퍼져 다른 지방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피하는 사람은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지 시아버지도 바람 피우시다 집을 나가셨을 것 같은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또한 다른 여자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제안한 것 같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편뿐만 아니라 제 옆에서 부채질한 전 여자도 참으로 문제 있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 지방에서 새로운 며느리를 찾는 중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여성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는 결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요. 그래도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 조심스럽게 남자를 만나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제기해봅니다. 저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는 마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름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원을 옮기지 않게 되어서 그런지 밝게 지내고 있고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는 것에 따라 빈자리를 느낄 때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챙겨주시는 덕분에 아직은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 원장님과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없었다면 제 아이와 함께 아무도 없는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야 했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저희 아이도 비교적 힘들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인연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챙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